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 봄이 되면 꽃이 피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곳에 피어난 복음의 꽃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복음은 어둡던 이 땅을 희망의 빛으로 비추기 시작했는데요. 유교 문화의 복음의 문을 열고 초가집으로 옮겨 자리를 잡기까지 순천 기독교의 시작과 사랑이 깃든 은혜의 물결을 따라 오늘의 성지가 좋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세운 5개의 선교 스테이션 중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곳인데요. 1909년 오웬 선교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프레슨 선교사와 벨 선교사가 이곳에 선교부 설립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3년 순천 선교부가 설립되는데요. 이곳 순천 선교부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은혜의 시간들, 많은 은혜의 감동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그렇듯 지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순천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가장 먼저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이라는데 예, 어떤 곳인가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 네.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박물관 팀장 이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곳은 그러면은 어떤 곳인가요, 팀장님? 이 기독교 역사박물관은 순천 11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 이거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선교사들이 사용하셨던 유품이라든가 유물,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산 자체가 이 근처에 그러면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또 이 동산 또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곳을 저희가 통상 그 매산등이라고 부릅니다. 매산등이요? 네네. 예. 저희가 순천 선교부가 1913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네. 이 박물관은 이 일대에 대한 선교사들의 활동사항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유산들은 선교부터 의료, 교육까지 총괄적으로 이 일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가게 되면은 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만들었던 뭐 교회라든가 네. 학교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터가 남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유산들이 있고 그때 당시 한 30여 개의 건축 자산 및 그 유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10여 개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가봐야 할 곳인 어디인가요? 그래도 순천 선교부다 보니까 최초로 개설됐던 역사를 할 수 있는 순천읍교회, 지금으로는 중앙교회인데 그 터부터 선교부의 개설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네, 같이 가시죠. 예. 네. 순천 시내 한가운데 매산등이라고도 불리는 매곡동 자리에는 한 세기 전 믿음의 선조들이 전하고 간 복음의 향기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순천 지역 복음화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박물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순천중앙교회라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순천 선교부에 있어서 그 순천중앙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천 선교부 우선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1890년대 이제 선교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조선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근데 이제 남장로회, 미국 북장로회, 캐나다, 오스트리아 막 여러 장로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혼선이 발생됐어요. 이 어떻게 선교할 지구를 정할 것이냐, 그리고 중첩되고 하다 보니 메비우스 정책을 1893년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구의 분할 정책이 펼쳐지는데요. 이 순천이 속한 호남지방, 경남지방, 제주도지방 같은 경우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관할하게 됩니다. 1894년에 레이놀즈와 두류라는 선교사가 그 2차적으로 호남지방을 답사로 오십니다. 거기서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을 이제 장래의 미래 선교의 확산 기지로 하자고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904년에 오웬 선교사가 이제 순천이나 고흥, 여수, 광양 같은 데를 선교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이제 순천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보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909년도에 그 과정을 목격한
선교사분께서 이제 순천에 선교부를 이제 진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1909년도에 선교 미국 본사에 요청을 드리니 개설 견을 드려서 10년도부터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좀 결정이 약간 돼서? 늦게 시작된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1894년 전주 선교부보다는 저희가 2013이니까 좀 많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늦었고요. 네. 근데 그 시작점으로 순천읍교회, 예. 순천 선교 역사의 가장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중앙교회입니다. 순천 선교의 역사를 증거하듯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순천 중앙교회.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지를 세우면서 비로소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순천읍 교회는 신앙의 중심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둘 세워가면서 순천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싹을 틔워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장소, 이 터에서 지금은 이제 순천 중앙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네. 맨 처음에는 순천읍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907년도에 이 인근의 향교라는 곳에 양사제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를 우선은 빌려서 시작을 선교 했구나.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초가집으로 옮겼다가 이제 이쪽을 이제 건축하셔서 10년도에 이제 시작하신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순천 지역의 어떤 모교회라고 할 수 있고 첫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순천 첫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서 이제 각 어떤 지역으로 또 이렇게 더 넓은 지역으로 맞습니다. 뭐 교회를 활성한다거나 네네. 분리 개척한다거나 네. 그렇게 했던 네네. 아, 그런 게군요. 순천의 모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해질 수 있는 역할을 해온 순천읍 교회. 덕분에 순천읍 교회를 중심으로 뻗어나와 세워진 교회들은 지역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순천읍 교회 초대 당회장인 변요한 목사는 1907년 교회를 세울 당시 이미 이러한 미래를 꿈꾼 듯 했는데요.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곳이 매산등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매산등 자체가 환선형으로 이어져 있는데 환선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거리가 둥그렇게 형성되면서 아. 한 사이클을 만든다는 거죠. 아, 원형으로. 네. 네. 여기에 터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가 초입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조선 우리 주민들께서 이쪽을 가장 많이 왕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가장 눈에도 잘 보이고 접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에 우선 터를 잡으신 겁니다. 아, 제가 오다 보니까는 네네. 여기 보니까 이 앞에도 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이 네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고 네네. 많이 모이니까는 이곳에 딱 한 터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구나.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따 제가 다른 데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역 자체의 특징을 보면 네. 110년의 역사가 흘렸지만 네. 모든 도시는 도로를 기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네. 길을 따라서. 근데 이 길은 110년 동안 선교사들이 걷던 길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파트나 다른 건축물들은 그 공간에 배치가 됐을 망정 길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통 봐 이렇게 길도 구획도 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구획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했던 그 구획대로. 네네. 아. 보통 보면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판 두부 자르듯이 맞아요. 딱딱 칼같이 자르지 않습니까? 바둑밭처럼요. 하지만 이곳은 그 지형지물을 그대로 살려서 아. 보존해가지고 이 도시가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교부에 비해서 순천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진짜 그 당시 했던 모든 그런 구획이라든가 네. 어떤 시설들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보존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네. 그대로 살려 있는 것이네요. 네. 길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약 11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이 길. 길 위에서 가만히 그분들의 발자취를 느껴봅니다. 오래전 이곳을 걸었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니 다른 시대 속에서도 같은 길을 걷는 이 순간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금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 길을 그러니까 110년 전에 선교사들이나 그 교회들이 다 걸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대로 그냥 이 언덕길 이렇게 쭉 하면서 네네. 그리고 이 선교사분들이 여기 기지를 개설했을 때 뭐부터 하셨냐면 우선 1500주의 나무부터 심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곳곳에 지금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도시가 푸르른 네네. 거예요. 네네. 삭막하지 않고.
한 그루 한 그루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숨겨졌을 나무들. 그렇게 뿌리 내린 나무는 지금까지도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교회 바로 옆 건물인데 네네. 보니까 순천 기독의료원 또 이렇게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이라고 네네. 써 있는 곳이네요. 지금 이곳이 기독진료소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네. 정식 문화재 등록에는 조지아츠 기념관이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조지와치 기념관. 현재 1층은 순천 기독 진료소로 2층과 3층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외관이 광주에 있던 오웬 선교사 기념관과 비슷한데요. 그 이유는 건축을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진료소라고 보이지만 네, 순천은 4가지의 섹터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가지요. 네, 지금 아까 교회부터 시작했죠. 네, 교회, 그리고 학교, 예.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주거 집단, 그리고 의료 타운. 아. 이렇게 해서 4타운이 고르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그 첫 시작이 여기였는데 아까 읍교회 다음에 예,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1910년도에 이제 순천에 선교부 결정이 났는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안식년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을 하는데 그 중에 조지 와츠라는 사업가가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 아, 당장 이 개설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 관리 비용까지도 얼마든지 후원을 하겠다고 그걸 받아오십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이제 매임이 건설이 시작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10에이커 한 12,000평 정도의 부지를 2,000달러에 삽니다. 예, 2,000달러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환율로 환전을 했을 때 당나귀 3마리에 환전을 해서 싣고 와야 될 만한 돈이었거든요. 엽전을요? 엽전이죠. 그렇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이것은 그분이 이렇게 후원 덕분에 이 선교부지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 기념관으로 조성한 것이고요. 1925년도에. 예. 근데 여기가 처음에는 어떤 공간으로 쓰였냐. 우리 일반 복음 전파도 있지만 지도자를 좀 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지도자 양성에 보통 성경학교로 여기가 쓰였습니다. 아, 처음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미 군정 때에는 이곳이 미 군정 사무소로 쓰였고요. 아, 그리고 와. 나서 이뇨한 박사님의 어머님께서 여기를 1962년도에 순천에 대홍수가 나서 굉장히 도시가 전염병도 창궐하고 했었습니다. 아. 그때 결핵이 급증하다 보니까 예. 그 진료소를 다른 데 해다가 이쪽 막 옮겨간 과정에서 여기 자리 잡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열악한 환경 속에 홍수라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갖은 전염병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 선조들. 당시 많은 생명을 살렸던 린튼 선교사 부부의 그 정신이 아직까지 이곳에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2층, 3층은 당시 생활용품이나 선교에 사용되었던 서적,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린튼 선교사 부부를 만나고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형성된 게 아니라 후에 가보면 그 역사가 기획이 잘 되고 털을 잘 잡았다면 나중에까지도 이어진다는 그게 분명히 되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잘 깨어놓으니까 이걸 네. 저희가 이렇게 보고 또 건물 옆에는 또 저렇게 여기 있네. 조지아치 네네. 선교 기념비라든가 네네. 그런 비들이 맞습니다. 있네요. 기념관 마당 한편에 세워진 많은 비석들. 이는 순천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와 순교한 성도가 그만큼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시보다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면 선교사들의 건축을 보면 지붕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박동형 건축으로. 이게요? 네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옆에 이제 학교를 이제 보실 텐데 네. 학교 때문에 유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 그냥 활용성이 줄어드니까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선교부를 가더라도 학교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유산에 대한 시각적인 가치 때문에 이걸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건 역사는 항상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알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이걸 몸소 체감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역사와 함께 네, 가고 있는 거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런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네. 실제로 마주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게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단순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체감하는 그렇죠. 역사의 현장으로 가는 길.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현장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서둘러 그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곳에는 예전에 이제 매산학교, 남학교에 기숙사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학업뿐만 아니라 문맹률을 이제 낮추기도 했지만 네. 직업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양잠을 보통 많이 했었고 아, 양자. 방제, 그래서 토끼까지 키워가지고 그 토끼털 해가지고 봉제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가르쳤고요. 어떻게 보면 청구님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네. 그 신앙만 전파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게끔 그런 선진적인 기술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면은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외세와 일본 모든 문명들이 집합되고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가난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모든 게 안 좋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보다는 전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대 문명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딱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지식도 습도가 문맹률도 낮추겠지만 자의적으로 그때 양반 계층의 주도했던 걸 이제 서민들도 얼마든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제 실현이 됐던 거죠. 아, 교육도 문명도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시절. 선교부가 이곳에 세운 작은 학교 하나는 단순한 교육시설로서의 기능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역사의 산실인 매산중학교에 들어가 보니 세월이 느껴지는 건물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학교 안에 그런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좀 약간 옛날 건물이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곳은 어디냐면 매산중학교 매산관입니다. 매산관이요. 예, 예. 매산관은 1913년도에 이제 건축이 돼 있는데 네. 매산중학교의 매산관은 순천 선교부가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시설인데요. 학교에 초대 교장을 지낸 코이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곳은 순천 최초의 교육시설로서 교육에 목마른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신앙인이자 지역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초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학교 이름이 은성학교였습니다. 아, 지금 매산이 아니라요? 예, 예. 은성학교고 선교사들은 뭐라고 불렀냐? 조지와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지와츠 기념 남학교 이런 식으로 아. 명칭을 표현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요? 네네. 이것이 그러니까 순천 교육의 최초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천막 교사를 마련해 영동 한옥 사숙에서 선교 교육을 본격화한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가 미래지향적인 한국 선교의 관건이자 목표임을 자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15명 내외 졸업생을 배출하던 매산여학교와 남학교는 이후 20-30명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며 점차 규모를 늘려왔는데요.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이후 매산학교는 순천 교육의 중심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건물이 되게 단단해 보이게 네네. 돌이 일반 그냥 벽돌이 아니라 화강암 것처럼 이게 순천에 호랑이석이라고 많이 그 산재돼 있었어요. 호랑이석이 뭐예요? 예. 호랑이 모양의 색깔을 가진 그 석이라 해서 그 돌들을 최대한 활용했고 그때 건축 양식을 보면은 아직 조선인들은 이 벽돌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르죠. 아직 모르는 시기 청아집이었으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중국, 일본 이런 기술자들이 와서 여기를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들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독자적인 이제 건축 자산을 이제 형성해 나갔죠. 같이 배우면서 이제 예.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초가집 아니 석집 아니면 나무로 그렇습니다. 이용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돌집은 거의
있었죠. 맞습니다. 초대교장은 또 코이 선교사님이고. 그렇습니다. 코이 선교사, 프레스턴 이분들은 순천에서 빠질 수 없는 선교사분들이십니다. 근데 코이 선교사가 좀 아픔이 있는 게 네. 코이 선교사가 이제 가족과 함께 왔는데 자녀들이 오자마자 좀 이제 물이 안 맞고 해서 풍토병 이슬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좀 자녀 2명을 잃으셨는데 네. 그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선교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예.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남아서 이렇게 예. 다 임무 수행을 하셨네. 순천에 와 두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코이 선교사. 그는 혹시나 이 일이 순천 선교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그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잃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담장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담장이거든요. 아,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라요? 네. 지금은 일부 단절이 돼 있는데 예. 예전에는 이 좀 분리를 시켜야 됐지 않습니까? 예. 아까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이 담장이 둘러쳐져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약간 그 도시 무슨 재생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붙어 있던 거를. 맞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보십시오, 이 담장들이. 아, 기아도 있네요, 네, 위에는. 딱 이 110년 된 겁니다. 110.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이거 학교 담장 이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거 보면 유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과거에 좀 올드하다. 올드하다 생각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온전하게 했다는 나는 그 시대에 저희 선조들이나 보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도 이거를 네. 밀어버리지 않고 남겨뒀던 것 자체가. 아, 그게 싹 밀어버렸으면 얼마나 또 삭막했을까요? 유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보를 폐기해버린 거랑은 똑같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담장의 양식이 좀 변화가 되죠.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뭐 건축 과정이나 뭐에서 뭐 재난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연결돼서 벽돌 양식이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확 틀려요. 네. 이쪽에서 보다가 이제 좀 삭막해지는 약간 느낌. 네. 참고로 저 차량 오. 소개해드리자면 예, 이 차는 지금 시대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효안의 아버지 예. 인유 선교사가 타고 다녔던 차량 동종 모델인데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도로 포장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안 됐죠. 험지를 다니려면 이런 좀 사륜구동 이런 좀 집차를 많이 이용하셨죠. 그렇죠. 그때 당시 네. 승용차는 별로 없었겠지만 물론 네. 이런 게 오히려 더 그런 뒤늦기라든가 네. 비포장도로는 더 어울렸겠네요. 그리고 이 차가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농어촌 선교 활동을 많이 다니셨어요. 이제 도심을 떠나서 예. 확산을 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큰 힘이 되주셨죠. 진짜. 네. 순천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향해 더 멀리 복음이 퍼져나가길 소망했던 인유 선교사. 그곳이 아무리 멀다 해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두 손에 복음이 들려있는 한 무엇도 그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다들 지혜롭게 필요한 차도 그러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곳이 그리고 좀 아픔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요. 네. 순천과 여수에서는 여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좀 25분께서 예. 좀 여기서 학살지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네. 이곳은 여순 사건 당시 무려 수명이 넘는 마을 주민이 집단 학살을 당한 현장인데요.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순 사건은 단독 정부의 수립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으로 빚어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략 2천에서 5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순천과 여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는데요. 손영원 목사는 이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메모리업 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 순천 선교부 전경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예. 오. 저희가 지금 9번이거든요. 예.
이 건축물이 아까 보셨던 아, 그럼 우리는 저기 한 11번이나 10번 사이에 있겠네요. 지금 이 종은. 지금 한 9번하고 10번 사이. 9번하고 10번 사이요. 예. 그때 당시 선교사분들이 이제 사진 촬영 이제 기계를 가져서 하셨기 때문에 예. 정말 이 귀중한 저희의 자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로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 이곳에 복음을 전하던 순간부터 그동안 지나온 순천 기독교의 110년 역사까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의 믿음과 정신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성지가 좋다 순천편. 그 못다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